안녕하세요. 홈앤런TV입니다. 오늘은 빌라 시장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홈앤런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은 무료이니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마이 페이지에서 실거래가 통계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 전체를 클릭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전체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파트만 보고 싶으면 아파트,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고 싶으면 각각 카테고리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립 다세대에 대해서, 빌라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연립 다세대를 클릭하고 최근 1개월, 최장 1년까지 기간을 검색해서 검색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색을 누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 오늘은 강남구 논현동 21년 1월부터 21년 5월까지 자료와 강남구 논현동 연립다세대 2023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료, 그리고 크게 문제가 됐던, 빌라 시장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2021년부터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 보시죠.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 자료입니다. 자, 전월세 거래는 총 6809건이고 전세는 41,865건, 월세는 18,944건입니다. 그럼 2023년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죠. 전월세 거래가 46,551건, 전세 거래는 24,793건, 월세 거래는 21,758건입니다. 그럼 보시면 전체 거래량이 6809건에서 46,551건으로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46,551건. 그러면 14,258건이 임차인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6만 건의 임차, 그러니까 신규 계약이든 갱신 계약이든 이제 전월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기존엔 6만 건이었는데 지금은 14,000건이 사라진 46,000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세 거래와 월세 거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는 41,865건, 21년 41,865건 마이너스 24,793건, 24,793건, 17,000건입니다. 월세를 비교해 보면 19,000건, 18,944건이니까 약 19,000건, 22,000건, 3,000건 정도가 월세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총 17,000명의 전세 수요에서 3,000건을 마이너스 하면 14,000건 정도의 임차인이 지금 현재 갱신이든 신규든 주택 수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총량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14,000명이 뭐냐면 전세 사기 피해자도 있을 거고 일반 임대인들인데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못 받는 케이스가 이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고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니까 동일 기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4,000명 정도의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요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대체 임차인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관련 어떠한 기사도 없었고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논쟁도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1년 기준으로는 전세 거래가 16,557건이고
2023년 기준으로는 1076건입니다. 수요가 줄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세 거래는 1579건, 월세 거래는 1502건. 여기는 월세 수요도 또 준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체 총량은 크게 변동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총량은 계약이든 신규든 표기가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월세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가정해도 전세 수요가 1657건에서 1676건이면 600가구의 임차인들이 갱신도 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 사기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현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논현동으로 보시면 전세 218건, 월세 320건. 이게 2023년 자료입니다. 이게 2021년부터 확인하시죠. 325건, 320건, 218건, 321건. 그러면 월세는 동일합니다. 근데 전세는 100가구 이상이 줄었죠. 총량으로 따지면 30%가 감소한 겁니다. 그러면 10가구 중에 3가구가 보증금 반환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강서구 쪽, 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강서구 쪽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동일기간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인 거고요. 서울시 자료는 똑같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강서구로 보시면 2021년에는 4,518건입니다. 전세 거래가. 월세 거래는 861건인 거고요. 2,191건, 1,327건. 그럼 전세 거래는 한 2,400건 정도가 수요가 감소한 거고, 월세 거래는 대략 한 500건 정도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전세 수요가 2,400이 감소를 했는데 월세가 500이 늘어났으니까 1,900가구 정도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서구에서. 그럼 화곡동 자료도 한번 보시죠. 2,991건, 2021년 기준 2,991건. 이상한 게 보시면 총 4,500건 중에 3,000건이 화곡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강서구가 가양동부터 화곡동까지 대략 10개 동 이상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중에서 유독 화곡동에 전세 거래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3,000건 정도, 2,991건이니까 약 3,000건 정도의 전세 거래가 있었고, 월세는 576건, 약 600건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자, 월세 거래는 한 200건 정도가 늘었고, 전세 거래는 1,600건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1,600건 마이너스 200건 정도가 월세 수요로 옮겨갔으니까 약 1,400건 정도의 가구들이 보증금을 못 받아서 발이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주가 자유롭지 않고 수요가 감소했는데 다음 들어올 임차인들도 지금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시장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거주 이전의 자유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시장 자체에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한 친구들은 이제 보증금을 받고 나오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경매를 클릭합니다. 자, 서울 빌라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찰 횟수를 클릭을 하면 가장 많이 유찰된 정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화곡동 61-49번지 영광빌리지라고 있을 겁니다. 이걸 클릭해서 보면, 자, 2020년 9월에 사건이 접수가 됐고 경매 개시일은 2021년 5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화곡동 61-49번지 세입자 정보를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죠. 화곡동 61-49번지. 자,
자, 전세 46.44 미리 검색을 해놨습니다. 자, 2018년 5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20년 5월이 만기인 거죠. 예를 들자면 이 임차인은 4층이고요. 자, 2018년 5월에서 2020년 5월에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받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주택인 거예요. 그러면 경매 개시일을 확인해 보면 2020년 9월, 이게 한 4개월 정도 텀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아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증금 지급 명령 신청을 법원에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법의 절차를 밟아서 사건을 접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한 4, 5개월 정도가 걸린 거죠. 그리고 이게 사건을 접수를 해서 경매가 개시되기까지 또 한 8, 9개월이 시간이 소요가 된 거예요. 그러면 2020년 5월에 만기였는데 2021년 5월에 경매가 개시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2023년 7월까지 보증금을 못 받고 이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인 거거든요. 그러면 자, 2020년에 만기가 됐는데 2023년까지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건 이 임차인은 여기 3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임차권 등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할 수는 있지만 돈을 못 받는데 무슨 돈으로 또 이주를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로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근데 이게 앞으로도 낙찰이 될 거냐의 문제가 남거든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임차 보증금이 여기 보시면 1억 7,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집은 얼마에 100만 원, 100원에 낙찰이 돼도 경락인이 1억 7,400만 원을 줘야 되는 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이 묶인 거지 앞으로 얼마나 더 묶여 있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이게 보증금 반환 보험을 안 들어놓은 임차인들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시장은 소유주 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모든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 보험을 안 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그가 보증금 반환 보험을 가입을 해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보험을 받고 나가면 허그는 그 금액을 소유주한테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를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소유주에게 연체 이자를 해서 22% 이자를 청구하게 돼 있어요. 예시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존 전세 보증금이 2억이었는데 보증금 반환 한도가 낮아져서 1억 7천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 3천만 원이 낮아져서 1억 7천이라고 가정을 하시자고요. 그러면 레버리지 3천 아끼려다가 2억에 대한 12% 이자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허그가 보증금을 빼주고 임차인이 돈을 받고 나갔다라는 건 임차권 등기가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가 무서운 게 뭐냐면 임대인한테 낙인을 찍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임대인입니다 라는 낙인이에요. 그 집에 어떤 임차인들이 들어올까요? 안 그래도 수요가 없는 시장에서 어떤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에 들어오려고 할까요? 이걸 계산하셔야 돼요. 소유주 분들도. 그러니까 레버리지 3천 아끼려다가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2억에 12% 이자면 2억에 연이자 12%를 적용하면 2,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보증금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인수조건 변경부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원 소유주한테 청구한다라고. 그러니까 소유주 분들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 보증보험 가능한 조건으로 금액을 마련해서 해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아파트 역전세 대란 관련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결과가 나오려면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아파트 시장에 문제가 현실화되는 시기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기존 세입자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보험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시고, 신규 세입자분들은 앞으로 2년간은 내가 살고 싶은 주택보다는 보증금 반환보험이 가능한 주택을 계약하는 걸 우선순위로 두시길 권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아파트 시장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